AI 경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GPU 칩. 근데요, 진짜 전쟁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전쟁터,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잘 나가는 인공지능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AI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도 있는 그 가장 큰 약점,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전력입니다. 딱 이 한 단어. 이게 앞으로 AI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AI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를 에너지 위기 바로 앞까지 데려왔는지 그 숨겨진 병목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걸 뭐에 비유했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만들었던 바로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AI 경쟁이 이제 더 이상 무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 말 그대로 새로운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업계 최고 경영자들 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칩은 있는데 이 칩을 돌릴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곳 찾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반도체보다 지금 당장 전력이 더 시급하다. 이 말이죠. 어디 마이크로소프트뿐이겠어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AI가 전기를 너무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친환경 에너지 목표, 이거 못 지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너지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 그럼 이 엄청난 전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그 해답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혁신적인 미래 에너지원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기존의 그 거대한 원자로를 아주 작고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 개를 레고처럼 붙여서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MR이 왜 AI 데이터 센터에 딱 맞는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크기가 작으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가 있어요. 둘째, 장소 제약이 적어서 어디든 좀 유연하게 설치가 가능하죠. 셋째, 이게 재밌는데 필요할 때마다 건전지 하나 더 끼우는 것처럼 모듈 추가해서 용량을 쭉쭉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얘기는 이쯤 하고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서요, 이 미국 SMR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SOL, 타이거, 그리고 코덱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새 ETF가 미국 SMR이라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긴 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투자 전력이나 담고 있는 종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새 ETF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투자 범위에서 나와요. 표를 보시면 SOL은 우라늄, 전력 인프라, SMR까지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싹 다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타이거는 변동성이 좀 큰 우라늄을 빼서 안정성을 높였고, 코덱스는 반대로 기존 인프라는 싹 빼고 오직 우라늄과 SMR이라는 핵심에만 올인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자, 먼저 SOL ETF부터 볼게요. 여기는 가장 넓게 그물을 던지는 전략을 써요. 세계 최대 우라늄 회사인 카메코나 SMR 기술 선두주자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기존 대형 원전 회사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관련 분야 대표 선수들을 골고루 담아서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음은 타이거 ETF인데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딱 하나, 우라늄을 뺐다는 겁니다. 왜냐?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 대신 SMR 설계나 건설을 하는 플루오르나 원자력 부품 만드는 BWX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술하고 인프라 기업에 더 집중해서 안정성을 높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코덱스 ETF. 여기는 가장 공격적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끝판왕이죠. 기존 전력 인프라와 관련주는 과감하게 다 빼버리고요. 오직 SMR의 핵심 연료인 우라늄 채굴 기업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나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같은 SMR 기술 개발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이 테마의 본질에 가장 순수하게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략이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위험과 기대 수익률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집중 투자의 장점과 단점,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두 개의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말 놀라운 상승률, 가장 공격적인 전략을 쓰는 이 KODX의 기초지수가요.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 무려 150%가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집중 투자의 짜릿한 매력이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봐야겠죠. 바로 그 똑같은 지수가 10월 고점 대비해서는 30% 넘게 뚝 떨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땐 정말 화끈하게 오르는데 내릴 때의 고통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하락장에서 누가 더 잘 버텼나 그 방어력을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집중도가 제일 높은 KODX가 30% 넘게 빠질 때 타이거는 23%, 그리고 가장 넓게 분산 투자한 솔은 17% 하락에 그쳤습니다. 결국 KODX, 타이거, 솔, 이 순자대로 변동성이 크다는 게 데이터로 딱 증명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나한테 맞는 투자는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밸류체인 전체에 가장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분산 투자자 SOL. 나는 우라늄 가격 변동성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신중한 전략가 타이거. 그리고 나는 이 테마에 대한 확신이 정말 강해서 화끈하게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순수 투자 신봉자 코덱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SMR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은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아직 현실이 아니라 꿈을 먹고 자라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거죠. 과연 오늘 이 먼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일까요?